쓰담쓰담 쓰담쓰담 쓰담 쓰담쓰담 이제 NH 멤버스로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담고 쓰고 모든 농협에서 쓰담쓰담. 금융에서 유통까지 농협의 모든 포인트를 쓰고 담고 도시에서 농촌까지 생활을 쓰담쓰담 생활이 포인트다. NH 멤버스. 다운받고 같이 쓰담.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그동안 저희 뉴스 24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내용 수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농정당국이 농업부문 미세먼지 피해에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의원들은 농정당국이 미세먼지 농업 피해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농정당국의 대처가 아니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장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 미세먼지 대처가 미흡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겁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미세먼지법 시행령상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농민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작물의 또 축산물의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작업하는 우리 농민들의 어떤 상황을 장악한다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법에도 시행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히 좀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농업 피해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 민간 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미세먼지 피해 체감도를 살펴보면 야외 작업이 많은 농림어업 분야에서 피해 체감도가 가장 높은데도 농정당국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더 위해가 크냐 하면 농민들한테 위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왜냐하면 외부 활동을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특히 농식품부가 농업과 농민들을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유발하는 미세먼지 효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농림부 차원에서는 야외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감 방안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서 피해 보상, 피해에 대한 농민을 보호하려는 이런 부분이 좀 전무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세먼지가 야외에서 작업하는 고령의 농민 건강은 물론이고 농작물 생육장애와 가축 질병 발생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미세먼지법상 취약계층에 농민이 포함되도록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면서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농업인들의 피해 대책 저희들이 새로운 과제로 인식을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농업부문 미세먼지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쌀 목표 가격을 빨리 설정하고 직불제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농식품부가 겨울 채소값 폭락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는 쌀 목표 가격 설정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이 지연돼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목표 가격부터 빨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쌀 목표 가격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좀 우려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보통 통상 2, 3월에 지금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불제 개편과 함께 연계시키기 때문에 목표 가격 설정 자체가 지연된다는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 목표 가격과 통합 직불제를 지금 이양한다 하고 지금 이미 2달 이상이 지났어요. 가장 먼저 목표 가격부터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직불제 개편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주연 바른미래당 의원은 1헥타르 미만 영세농 대상에 고정직불금을 확대 지급하고 변동직불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쌀 자급률이 떨어지면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가격을 바로 올려버릴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변동직불금을 단칼에 없애버려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가 쌀 생산량 조절의 근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휴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10%를 아예 독립적으로 마을 단위로 독립해서 90%는 쌀 제대로 생산하자. 나머지 10%는 마을 단위 소득원 개발해라. 이렇게 계속 뒤치다꺼리하는 땜질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 답변에 나선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휴경 의무제까지 고려한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쌀 목표 가격 수준과 직불제 개편 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여야 4당 간사 간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타작물 재배를 비롯한 재반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가고 이 여의치 않았을 경우 휴경 문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과 함께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겨울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농식품부는 사후 약방문식 수급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겨울 채소값이 폭락하자 농식품부는 온화한 날씨 탓을 하며 산지 폐기에 주로 의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격이 하락되고 폭락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산지 폐기하는 인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해 드립니다. 이 밖에도 4대강 보호 해체 움직임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업계의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수요기획 시간입니다. 혹시 의성 쓰레기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산이 아닌 각종 산업 폐기물이 쌓여 거대한 산을 이룬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 CNN까지 이 의성 쓰레기산을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폐기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심각한 악취와 먼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데다 화재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잿빛으로 가득한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기에는 동네 뒷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진짜 산이 아닌 쓰레기 더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목재와 비닐, 플라스틱 등 온갖 종류의 산업 폐기물이 뒤엉켜 있는 이곳. 대체 이 마을에는 왜 이런 거대한 쓰레기산이 만들어진 걸까요? 저희들이 여기에다 이제 열병합 발전소를 만든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나중에 이게 인수인계를 할 때는 저기 보이는 데서 저 끝까지 이 쓰레기를 싹 치워주고 장비도 다 띠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간에다가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고 저희들한테 이제 떠넘겨버린 거죠. 이곳은 2008년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의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기 시작한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허용량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보관하게 되면서 산처럼 쌓여버리게 된 건데요. 현재 쌓인 쓰레기 양은 모두 17만 3천여 톤으로 의성군이 허용한 폐기물 보관량인 2,000톤보다 80배가 넘는 양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는 물론이고 바람만 불면 쓰레기산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야지 뭐 아래 뭐 옷삽을 막 한삽 지르네 먼지 이래 난리나 사서 못 살아요 뭐 온전한 게 없어. 목이 따가가지고 못 살아요 잘 때도.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에서는 크고 작은 불씨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썩으면서 발생하는 가스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혹시나 모를 걸 대비해서 우리 이제 소방 인력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마을 주민들이 군청에 직접 피해를 호소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기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허가 받은 거다. 뭐가 문제냐? 그리고 없앨 거다. 이게 지금은 받지만은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를 상대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차례와 고발 2차례를 했고 지난해 8월에는 허가 취소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때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시작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또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일단은 허가 취소된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상권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군은 2022년까지 국비 24억 원과 지방비 24억 원 등 총 52억 원을 들여 이 쓰레기 더미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단계로 화재 위험이 큰 가연성 폐기물 2만 1천 톤을 먼저 처리할 방침으로 먼저 행정 대집행을 한 뒤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 처리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불법 폐기물은 전국 230여 곳에 120만 톤 정도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최고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는데요. 쌓여가는 불법 폐기물, 그 피해가 농촌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이연경입니다. 4월에는 한우와 돼지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4월 축산 관측을 발표했는데요. 농경연이 한우와 돼지의 4월 가격을 어떻게 전망했는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 가격이 1kg당 16,700원에서 17,700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18,105원보다 약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도축 마리수가 5만 6천 마리였는데 오는 4월에는 6만에서 6만 2천 마리가 도축될 것이라는 농경연의 예측입니다. 이력제 자료를 활용해 향후 출하 가능 물량을 추정한 결과 4월에는 출하 예정 마리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아서 도축 마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월 한우 사육 마리수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1에서 2세 마리수와 2세 이상 암소 마리수가 늘면서 전년보다 0.9% 증가한 300만 1,000마리가 예상됩니다. 반면 올해 전체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3월 상순 쇠고기 수입량은 9,384톤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국내 한우 가격이 하락해 그 여파가 올해 전체 쇠고기 수입량 감소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4월 돼지의 가격 전망도 밝지는 않습니다. 4월 돼지 도매 가격은 1kg당 4,100원에서 4,300원으로 3월보다 상승하겠지만 지난해의 4,439원보다는 하락할 전망입니다. 돼지 사용 마리수의 증가로 4월 등급 판정 마리수가 지난해의 146만 마리보다 많은 147에서 150만 마리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월 돼지 가격은 도축이 작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 대비해서는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4월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8만 톤 내외로 예측됩니다. 이는 겨울철 기온이 전년보다 높아서 생산성이 향상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4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해보다 14.9% 감소한 4만 톤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수입 금지 조치가 단행되면서 돼지고기 수입량이 전망치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게 농경연의 관측입니다. MBS 뉴스 김하영입니다. 레몬하면 외국산 과일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올해부터 국산 레몬 품종을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첫 번째 국산 레몬 품종인 제라몬을 올해부터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가들과 시장의 반응이 차갑기만 합니다. 외국산 품종보다 추위에 강해 국내 기후에 알맞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한 데다 시장성도 검증되지 않아 농가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품종 개발이라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현재 농진청으로부터 제라몬 품종의 통상 실시권을 허락받은 업체는 모두 4곳. 하지만 MBS 취재 결과 이들 업체 가운데 현재 제라몬 묘목을 판매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들 묘목 업체들은 국산 신품종에 대한 농진청의 홍보가 부족해 농가들이 익숙한 외국 품종만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홍보가 된다면 나도 묘목을 생산할 수도 있고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홍보가 그래 접수도 조금 적고 그래요. 지금 없어. 신품종들이 보급됐을 때 실제로 농가들이 알아야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묘목을 생산, 판매,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그런 게 좀 알려져서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몬 재배 농가들은 레몬의 생산량과 품질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묘목을 들이기엔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들도 보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새로운 게 나왔다고 그걸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농진청 측은 국산 레몬 묘목의 판매 부진 상황을 알고 있지만 묘목 판매 업체를 늘려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가의 수요와 관심을 확대할 방안이 전무한 겁니다. 통상 실시 업체를 늘려서 농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농진청은 제라몬에 이어 앞으로 한라몬과 미니몬 등 다양한 국산 레몬 품종을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국산 품종이 농가들로부터 외면받았던 만큼 새로운 품종들의 시장성도 의문시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기후에 적합하고 생산량과 품질도 담보되는 국산 레몬 품종 육성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올 봄에는 포근한 날씨의 영향으로 봄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었습니다. 배와 복숭아도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9일 정도 빨라질 것이란 게 농촌진흥청의 전망인데요. 배와 복숭아 농가들은 빨라진 개화 시기를 감안해 농사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의 한 배 농장에는 예년보다 3, 4일 일찍 가지에 꽃망울이 터지며 꽃대가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농촌진흥청은 올해 배 복숭아의 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최대 9일 정도 빠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는 겨울이 따뜻해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꽃이 빨리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가 아무래도 한 3일 정도는 꽃이 빨리 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배 신고 품종과 복숭아 유명 품종의 만개 시기를 예측했는데 배 신고 품종의 개화일은 평년보다 4일에서 6일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개화일은 남부지방인 울산시가 4월 8일에서 10일,
광주광역시는 4월 10일에서 12일, 경북 안동시는 4월 17일에서 19일로 평년보다 1일에서 4일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부지방인 경기 수원시와 충남 천안시의 개화일은 4월 20일에서 22일로 평년보다 1일에서 3일 빠르고, 특히 강원 원주시는 개화일이 4월 19일에서 21일로 평년보다 4일에서 6일 빠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숭아 유명 품종의 개화일 또한 평년보다 최대 7일에서 9일 빨리 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남부지방인 경북 청도군의 개화일은 4월 7일에서 9일, 중부지방인 경기 이천시와 강원 원주시는 4월 18일에서 20일로 평년보다 4일에서 8일 빠르고, 경기 수원시와 충북 충주시는 4월 20일에서 22일로 평년보다 2일에서 5일 빨리 핍니다. 특히 전북 전주시는 개화일이 4월 10일에서 12일로 평년보다 7일에서 9일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개화 시기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개화 시기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암술의 수명이 짧아져 결실을 맺기 위해선 인공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수분은 이슬이 거친 오전 10시 이후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다음 날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늦은 오후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가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실 안정을 위해서 인공수분 등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개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개화가 이루어졌을 때 인공수분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화 시기는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가에서는 평소 과수의 눈 발육 상태를 자주 확인해 인공수분 등의 농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오수석입니다. 흔히 독감하면 겨울철 추위가 심할 때 유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독감은 매년 3, 4월까지 유행한다고 합니다. 꽃샘 추위가 이어져 일교차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실제 3월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지난달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면역력이 약한 고령 농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유행하다 감소 추세에 있던 인플루엔자가 2월 하순부터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환자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8.3명, 3월 3일부터 9일까지 9.1명, 3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환자가 많았는데 외래 환자 1000명당 30.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학교와 보육시설, 요양원 등에서 독감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일반적인 감기와 다릅니다. 고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과 더불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과 휴지로 입을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행 기간에는 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뒤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한 상태에서 48시간까지는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에 등교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 농민 역시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등에서 독감에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낙농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우유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총 사업비 4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젖소 개량을 위한 고능력 젖소 정액 5,000개에 2억 원과 젖소 능력 검정, 등록, 심사 3,000도에 1억 원, 지능형 자동 축산시설 17개소에 9억 원 등을 투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울 방침입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우유 급식에 36억 원을 투입해 우유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선인장 다육식물연구소가 개발한 선인장과 다육식물 16개 품종을 영농조합법인 선인장연구회에 기술 이전하고 향후 3년간 29만 주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급하게 될 신품종은 선인장 7개와 다육식물 9개로 선인장 생산자 단체에서 종묘를 증식해 재배농가에 보급합니다. 전목 선인장은 비모란과 산취, 아스트로피튬 등으로 특히 비모란은 국내 생산 물량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되는 인기 품종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사과와 배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북도 내 사과, 배 5,268농가 5,050헥타르에 사전 약재 방제비 13억 2,200만 원과 리플릿 6,000부를 11개 시군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전 약재 예방이 최선의 방법으로 방제 적기는 사과의 경우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 배는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 1차 방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친환경 재배를 하는 사과, 배 재배 농가는 화상병 방제를 위해 석회 유황합제나 보르도액을 1회 살포해야 하며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 7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수 설치해 도내 지하수를 실시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수 이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이용 가능한 양을 파악해 적정 허가량을 조정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또 올해 총 25억 원으로 오염 방지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해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 통합 물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